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에서 사실 다이어트가 음식 식단이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다이어트는 살이 빠지기 위해서 하는 노력 이런 걸 다이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행하는 다이어트, 이 유행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계속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시도하시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원푸드 다이어트. 이거 저는 어떤 기억이 있느냐면은 저는 사실 제가 굶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한 59kg 뭐 많이 좀 먹었다 하면 60kg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항상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도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더 빼서 날씬해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방학 동안 제 친구 중에서 딸이 셋 있는 집에 둘째 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집의 셋째 막내가 수박을 먹고 살을 7kg나 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한여름에 수박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막 3, 4일쯤 지나니까 저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수박만 먹은 거죠. 3, 4일쯤 지나니까 하늘이 노랗고 막 거의 일사병, 열사병 올 것 같은 수준이 돼서 다이어트를 그냥 그만둔 기억이 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보통 이제 부피는 약간 큰데 칼로리는 좀 낮은 식품 하나를 정해요. 그래서 그걸로 끼니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품으로 많이 하시냐면 저는 한번 수박을 해봤고 감자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과로도 많이 하시고 토마토로도 많이 하셔요. 대부분 내가 가진 음식이 가진 부피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은 그리고 좀 대충 좀 먹기 괜찮은 그런 식품들을 정해서 하루에 보통 한 끼나 두 끼 정도를 요것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엄청 조금 들어가겠죠. 두 끼 정도 바꾸면. 그래서 워낙은 하루에 이제 2000칼로리 정도 먹게 되는데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은 한 1000에서 한 1200칼로리 정도 요 정도 먹게 되니까 칼로리가 되게 조금 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먹으면 살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어떤 장점이 있으면냐면은 일단 살이 빨리 빠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칼로리를 많이 줄이니까 빠지고 또 하나가 뭘 특별하게 준비가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수박 다이어트면 수박만 냉장고에 싸놓으면 돼요. 토마토면 토마토만 사놓으면 되니까 어마무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또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래 하면 100% 영양 결핍 옵니다. 특히 또 뭐가 불편하면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나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은 이런 채소류나 과일류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 결핍이 오게 되고 단백질이 오게 되면 결핍이 오면서 살이 빠지면 살이 안 빠지고 근육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니까 요게 일반 식사로 금세 조금만 칼로리를 높여지게 되면은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니까 금세 살이 다시 찌는 요요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어떤 셀럽들이 뭐 영화 찍기 전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토마토로 해가지고 뭐 3, 4kg를 감량해서 영화를 예쁘게 찍었다. 뭐 화보를 찍기 전에 뭘 했다. 시상식 전에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뭘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정말 시도되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일단 40세 이전에 만성질환 없는 분들이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플님께서 2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1주 이내 좀 처음에 약간 체중 감량을 주기 위한 그 기간 정도에만 시도해 보는 걸 권유드리고 자, 40이 넘은 분들은 오노입니다. 만성질환 있는 분들도 오노입니다. 1주 이상도 오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좀 건강이 정말 좋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꼭 해야 된다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디톡스 다이어트. 네, 요거는 막 웰빙이랑 이렇게 엮여져 있어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몸으로 독이 많이 들어와요. 음식으로도 들어오고 뭐 대기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내 몸의 대사에서도 독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을 해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이어트가 디톡스 다이어트 또
다른 걸로 크렌즈 다이어트라고도, 크렌즈도 엄청 많이 하시죠. 크렌즈 주스도 많이 드시고 이런 디톡스 다이어트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가 안 돼가지고 살이 좀 잘 안 빠지니까 디톡스를 하면 몸도 깨끗해지고 살도 빠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히 많이 디톡스가 시도됐던 게 라임 디톡스라는 거 해서, 보통은 이제 아까 얘기한 원푸드 다이어트는 내가 수박을 사놓고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이 디톡스 다이어트는 디톡스 제품을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끼니대로 대신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과일과 채소류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착즙을 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크렌즈 주스도 디톡스 크렌즈도 엄청 스타들이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많이 시도가 되는 거 있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마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역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끼니를 크렌즈 주스나 디톡스를 한다는 주스로 대신을 하면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은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빠지는 거랑 디톡스는 조금 별개의 일인데, 항상 이렇게 또 디톡스가 이렇게 핫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이제 기사를 보면 티아라의 효민과 이하니와 이효리와 전혜빈과 아이비, 비욘세, 기네스, 페트로, 안젤리나 졸리 등이 해가지고 이렇게 눈길을 끌었다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채소나 과일 주스 조금 먹는 거로 식사를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영양 결핍이 와요. 살은 빨리 빠지죠. 그리고 사서 뭐 하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영양 결핍이 오게 되고, 특히 또 단백질 결핍이 오고, 뭐 단백질뿐만이 아니에요.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 제외하고는 다 오죠. 그러니까 또 똑같이 근육이 감소되면서 조금만 다이어트해서 해이해지면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요요가 생기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디톡스에서 우리 몸이나 대사에서 굉장히 많이 독이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독은 생기면 곧장 분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그 분해는 화학공장인 간에서 해가지고 콩팥으로 내려보내거나, 독 자체가 분해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간에서 분해하면 콩팥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담관을 통해 가지고 대변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간과 콩팥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 몸에 걱정할 만큼 독이 쌓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독이 혹시 쌓였다고 해도, 정말 독이 쌓였으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어떤 디톡스나 크렌즈 주스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디톡스나 크렌즈 주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로리를 확 줄여주기 때문에 감량을 되게 빨리 하는 효과랑,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과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뭐 C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비타민 E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지, 이게 막 우리 몸을 막 해독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걸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서 다른 걸 덜 먹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0대 이전에, 그러니까 청년기에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이 1주 정도 해보는 것까지는 저도 뭐 해보세요. 왜냐하면 초기 감량으로 좀 살이 좀 빠지면 기분이 좋아서 막 다이어트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이지, 40이 넘은 분이 했다가는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게 되고,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항상 시도되는 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고, 저는 아직도 어떤 분에서 많이 보냐 하면, 당뇨를 막 처음 진단 받으신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 음식에서 모든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드시고 오시면서 혈당을 굉장히 높았는데 혈당을 정상화해서 만들어서 오시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이 뭐 애킨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이 다이어트는 한 100년 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아이들이 이제 뇌전증, 옛날엔 간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이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100년 전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연히 과학자가, 의학자가 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탄수화물을 주지 않고 지방을 많이 줬더니 아이들의 뇌전증의 그 발생 빈도가 확 줄어드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00년 전부터 사용됐다가, 진짜 이것이 핫해진 건 어떤 계기냐면은,
한 1950년대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도 생기고 심장병도 많이 생긴다는 이런 생각들이 생기면서 지방을 막 줄였어요. 근데 뭔가 줄이면 뭐 더 먹어야 되잖아요. 지방을 줄이면서 그 자리에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이제 정제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죠. 그랬더니 심장병이 줄지도 않고 오히려 막 비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비만이 왜 생겼냐라는 걸 설명을 여기 맨 앞에 있는 애킨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1970년도에 우리가 먹었을 때 먹은 음식을 체지방으로 쌓는 호르몬은 바로 당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쌓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인슐린이 많이 나와 있으면 자꾸 우리는 살이 찌는 체질이 되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 있으면 체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닥터 애킨스가 요걸 착안을 해서 그러면 인슐린이 안 나오게 해야 되겠네? 그럼 인슐린이 안 나오게 하려면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되겠네? 해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이 하루 여러분이 한 300~400g 먹거든요. 그거를 50g 이하로, 그러니까 뭐 거의 8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이게 되면 탄수화물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탄수화물 때문에 반응적으로 나오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인슐린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지방이 좀 잘 분해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없이는 못 살거든요. 우리 몸을 잘 움직이는 첫 번째 원료는 탄수화물, 포도당인데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서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저장되어 있는 걸 좀 사용을 해요. 저장되어 있는 거 사용했는데 그거 한 6시간뿐이 안 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근육을 조금 분해를 해서 근육을 분해를 하면 포도당 만들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며칠이지 근육을 자꾸 분해하면 그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방을 분해를 합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연료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진짜 필요한 휘발유는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에서 온 포도당인데 포도당을 넣어주지 않으면 내 몸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가짜 휘발유를 갖다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방을 간에서 분해해서 만든 케톤이라는 걸 갖다가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지방량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글라이코겐인데 글라이코겐을 먼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글라이코겐이 굉장히 물을 많이 품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좀 굶어주게 되면은 글라이코겐을 사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내면서 글라이코겐이 우리 몸에서 고갈이 되잖아요. 그런 글라이코겐이 품고 있던 물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저탄수화물을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은 초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옵니다. 탄수화물이 포함하고 있던 품고 있던 물이 해품달이 아니라 물품 탄수화물이네요. 네, 그래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초기 감량 효과가 굉장히 커서 뭐 혈압도 떨어지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럼 또 약간 살이 빠져서 너 살 어떻게 빼니? 나 지금 저탄고지 하고 있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도 해볼까? 그리고 또 옆에 가서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A 뭐라는 사람이 저탄고지를 했는데 몰라보게 살이 빠져서 왔더라. 그러면 그래서 인구 사이에 회자가 되고 회자가 되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긴 하지만 얘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정말로 자동차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지금 딱 차를 굴러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가짜 휘발유인 케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니까 혈당이 떨어지고 탄수화물로 높아지는 중성지방이 떨어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라이코겐을 싹 소진시키기 때문에 글라이코겐이 품고 있던 탄수화물이 품고 있던 물이 빠져나가서 조금 한 1주, 2주 정도면 한 3~4kg가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시죠. 몸도 굉장히 1kg만 빠져도 굉장히 가벼운데 3~4kg가 빠지면 엄청 가벼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보통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배가 오랫동안 불러요. 탄수화물은 엄청 소화가 빨리 되는데 단백질도 소화가 느리고 지방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는 게 되게 막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예요. 그러면서 지방을 녹여서 에너지를 쓰니까 체지방이 감소가 돼요. 장점 굉장히 많죠. 그럼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이것도 역시 곡류라는 식품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곡류에 들어있는 뭐 셀레늄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영양결핍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계속 분해를 하고 단백질은 콩팥에서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과 콩팥에 엄청나게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몸이 산성이 돼요. 케톤이 되면 산성이 되기 때문에 요로결석, 돌이 잘 생기고, 산성이 되면 골다공증이 잘 생기고, 육류,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은 보통 도정 안 한 곡류와 채소를 먹고 사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게 되니까 장에 있는 좋은 균이 좀 줄어들고 장 안에 나쁜 균들이 막 번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포도당이 하루에 120g씩 들어가서 머리를 이렇게 잘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포도당이 안 들어가고 가짜 휘발유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브레인 포그라 그래서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무드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랑 동떨어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하기 어려운 게, 만약에 이제 회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하니까 고기만 막 먹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이 국수를 후식으로 먹길래 국수를 후루룩 먹으면 탄수화물이 확 들어가면서 다시 탄수화물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도 많아지니까 한 번이라도 탄수화물을 조금 늘려서 보통 다른 사람이 먹듯이 먹어버리면 그 다음날로 살이 쫙 체중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너무 동떨어진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포화지방, 그러니까 육류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포화지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살이 빠져도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정말 단점도 너무너무 많은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2016년에 우리나라가 이게 붐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때 MBC 스페셜에서 지방의 누명 1, 2, 3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2016년 기억하실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 버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삼겹살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죠. 지방은 먹으면 살찐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방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또는 살을 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이 몇 명의 분들이 이런 스페셜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빼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언론에 나오시면서 노출이 되니까 의사가 저렇게 하니까 하면서 나도 정말 해도 되겠다, 안전한가 보다 하고 따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먹는 거에 관련된 5개 학회, 뭐 당뇨학회, 비만학회, 영양학회, 지질동맥경화학회, 이런 학회들이, 내분비학회가 5개 학회가 모여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더군다나 전문가인 의료진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해당 식사 방법이 겸해서 비롯한 성공담을 막 얘기를 해서 시청자가 더 믿고 따르도록 했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비판도 하면서 이거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에 MBC에서 다시 한번 요 비슷한 지방의 누명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방송에 대한 경고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라는 거는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역시 정말 건강하신 분이 1, 2주 짧게 하는 거는 제가 뭐 괜찮다. 왜냐하면 처음에 체중 감량이 확 커지면서 몸이 되게 가벼워지시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정말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나 다른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안 되고, 특히 꼭 주의하실 거는 당뇨 있는 분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먹는 당뇨약 중에서 소변으로 당을 빼는 SGLT2 이니비터라는 당뇨약이 있습니다. 제가 당뇨 일으키는 당뇨약이라는 주제로 또 동영상을 올린 것도 있어요. 그 약을 드시는 분은 이렇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그 약을 드시면서 하시면은 케톤 산증이라는 엄청나게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당뇨가 드시는 분은 정말 있으신 분 이거 하시면 안 되지만, 특히 당뇨약 중에서 포시가나 자디안 같이 소변으로 당을 빼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이 한두 주 하시는 건 괜찮다.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 더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거 하실 것 같은데 23대 1 간헐적 단식 이게 이제 23시간은 굶고 하루에 한 번 식사하시는 거죠. 이거 사망률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많이 하시는 건 16대 8 그러니까 8시간 정도는 식사를 해요. 2끼 정도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을 굶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아예 이틀은 식사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5일은 식사를 하는 간헐적 단식이 있어요. 이걸 조금 의학적인 용어로 시간 제한 식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어떤 시간에만 이렇게 제한해서 밥을 먹는 그러한 것들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물어보셨는데 간헐적 단식이 살이 빠지냐는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중국에서 간헐적 단식이 살이 빠지는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먹으면서 먹는 시간을 제한하니까 먹는 음식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살이 빠지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 140명 정도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원래 평상시 먹던 양이 100이라고 하면 75만 먹게 했어요. 그런데 한 군은 아무 때나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줄여서 먹되 다른 한 군은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딱 오전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8시간 우리로 따지면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한 것이랑 같아요. 그렇게 1년이나 했어요. 1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더 많이 살이 빠졌나 봤더니 어떻게 됐게요? 살은 둘 다 똑같이 7kg뿐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줄여 먹어서 살이 빠진다는 게 답인 거죠. 그럼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굶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내 몸에서 이렇게 살림을 빡빡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고 낡은 내 몸 세포를 정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 포식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생명을 길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실험관 실험에서 나온 거고 사람한테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고 하루에 한 번만 식사하는 간헐적 단식은 엄청 사망률을 높이는 걸로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식욕이 폭발하면서 간헐적 폭식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한 교수님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데 볼 때마다 살이 찌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단식을 하신 지 한참 됐는데 왜 살이 찌나 했는데 밥을 드시는데 이게 밥판이잖아요. 그럼 이 밥판에 이렇게 돌상 이렇게 쌌듯이 식사를 가져오셔서 그러니까 한 끼를 드시는데 1일 1식을 하시는데 그 한 끼가 다른 사람이 3끼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헐적 단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의지력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에서 식사량, 밥량을 살짝 줄이고 간식을 칼로리 없게 바꾸는 걸로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단식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데 그럼 8시간만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아침 한 끼를 안 드시거나 저녁 한 끼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을 안 드시는 게 더 좋긴 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많지가 않아서 아침은 이제 보통 시작해서 점심과 아침은 좀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한 끼를 안 드시는 간헐적 단식을 해보시는 거는 조금 뭐 한 1, 2주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추천하는 간헐적 단식은 12대 12 간헐적 단식 이거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어요. 6시, 7시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6, 7시에 먹고 그 다음에 해지고 난 다음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리적인 거죠. 해 떠 있는 동안만 먹는다는 거. 그리고 해가 지면 안 먹는 거. 요거 정도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인 것 같습니다. 요거 정도는 해보실 수 있고 사실 하면 더 좋죠. 해진 후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은 사실은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환경 보호라던가 어떤 철학적인 이유로 많이 하시는데 채식도 하시다 보면은 기름기가 많은 육식을 안 하시니까 채소나 곡류가 사실 칼로리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채식을 하시면서 살이 안 빠지시는 분은 없어요. 채식을 하시면서 뚱뚱한 분도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채식은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건 앞에 4가지 다이어트가 주고 요거는 어떤 신념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채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채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집 안에 냉장고에 뭐 채소, 과일 까닥 세워놓고 요리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어그저그저 씹어 먹어서는 금세 머리카락 빠지고 그 다음에 손톱 부러지고 면역 떨어져서 뭔가 감기가 폐렴이 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 영양결핍이 없으려면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서 영양결핍이 없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내가 채식을 할 마음이 있고 내가 이제 채식 슬래드바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어딜 가도 요즘엔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식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하시려면 영양 공부를 좀 하시라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보다 더 챙겨 먹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요 정도를 몇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요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채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채식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채식에만 들어있는 비타민 B12는 무조건 결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이 다 들어있는데 동물성 식품의 질이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단백질, 아연, 철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메가3 이런 것들 동물성 식품 훨씬 더 질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을 하려면 내가 조금 더 일반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열심히 챙겨 먹을 그런 마음가짐이 되신 분들만 채식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5가지 식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번부터 3번까지는 만성질환이 없는 분들, 1번, 2번 특히 만성질환이 없는 분들이 일주 이내로 하시는 거, 40세 이하에. 네, 3번은 저탄고지. 요거는 정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 2주 정도. 이것도 만성질환이 없는 분. 그 다음에 4번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은 길게 하는 거 말고 12-12 단식이 가장 좋다. 그때 조금 더 길게 해보고 싶으면 16대 8 정도 단식까지는 해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토마토 다이어트도 마음가짐인가요? 네. 그 이전에는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살을 빼도요, 보통 젊으신 분들 살 뺄 때 살이 3kg가 빠졌어요. 그럼 젊으신 분들이 막 노력을 해서 살이 빼면 지방이 1kg, 근육이 2kg가 빠져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살을 빼거나,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챙겨 먹지 않고 살을 빼거나, 나이가 드신 분이 살이 빠지면은 체지방은 1kg가 빠지고 근육이 2kg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젊은 분들은 근육을 잘 유지하려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유지를 하지만, 일단 중년이 되면은 그 효과가 줄어들면서 웬만큼 다이어트를 잘하지 않으면은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요요가 금세 오고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하나만 먹는 다이어트는 정말 아주 젊은 그런 사람만, 그것도 아주 짧게 하시는 거고요. 40 이후로서는 제대로 잘 드시면서 밥량 줄이고 간식으로 들어오는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싹센다 하고 있는데 계속해도 되느냐고. 예, 싹센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부작용이 적거든요. 근데 일단 양이 보통 3mg까지 다 올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보통 한 1.8 요 정도까지 뿐이 안 쓰면 효과가 낮거든요. 그래서 약을 그냥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게 되게 비싸잖아요. 그냥 확 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해도 되기는 합니다. 돈 때문에 못하는 거죠. 뭐 저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 겨울에 뭐 위고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와봐야 싹센다 계열의 약인데 훨씬 효과가 좋은 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나와봐야 아는 일이고요. 그때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그때까지 막 위고비 나오기 전에 막 좀 잘 제대로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너무 살이 많이 찌면 빼기도 어렵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유지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고, 효과가 낮은 이유가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0대는 어떤 다이어트가 현명하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전체 내가 먹는 양에서 밥 양만 살짝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밥과 반찬을 다 먹는 식사에서 밥량만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들어오는 건 죄다 칼로리가 없는 것들로 드시는 거죠. 그렇게 드시면서 종합영양제 드시고,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거나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시는 다이어트가 현명하죠. 하실 수 있으시면 요거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70만 원짜리가 효과 본다고 하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일반적으로 왜 비만 치료제로 나와서 비만 클리닉 가면 처방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폰트라브, 아까 얘기한 싹센다, 앞으로 위고비야 뭐 안 써봤으니까 아직 어떤지 모르고, 옛날에 나왔던 벨비, 이런 약들이 있는데 비교적 다 굉장히 전 세계에 수십만의 사람이 임상시험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도 싹센다 맞고도 살 하나도 안 빠지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폰트라브 먹고도 하나도 안 빠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약과 건강식품 효과를 비교를 하면 약이 건강기능식품보다 효과가 10배에서 100배 정도가 좋은데, 약 먹고도 안 빠지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빠지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7만 원짜리든 정말 얘가 효과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약으로 나왔을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약으로 만들죠.
신약품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하니까. 그래서 뭔가 먹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살이 빠지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덜 먹는 거예요. 덜 먹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챙겨 먹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 다이어트 식품을 사갖고 먹는다고 효과가 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효과가 나는 이유는 막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샀어요. 한약을 100만 원짜리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금기식품 주거든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이나 썼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기대하는 수준이 있고 매몰 비용이 있잖아요. 돈 쓴 것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내가 3, 4만 원짜리 약을 처방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식이 조절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는 효과 드릴 거고 막 우리 몸에서 체지방을 빼주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네. 40대 덴마크 다이어트를 했는데 덴마크 다이어트는 뭐냐 하면 탄수화물 엄청 줄이고 지방도 많이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는 다이어트예요. 단백질. 그리고 전체적으로 칼로리를 확 줄여요. 그래서 탄수화물 안 먹는 다이어트 10일 후에 팔의 근육이 시큰시큰해져서 신경이 곤두서서 음식을 골고루 먹었더니 나쁜 증상이 순간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덴마크 다이어트도 저칼로리 다이어트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1주, 요 정도는 1, 2주 길면 특히 40대에는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40대 이전에 타목식품 먹고 있는데 살이 쪄서 힘들다고 다이어트 보조식품 먹으면 안 되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빠져요. 저도 탄백식품 복용 중인지 살 빼요. 조금 살이 다 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치료 중이시잖아요. 이때는 기준을 조금 낮춰갖고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께서 하실 일은 살이 더 찌지 않고 허리둘레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타목식품 끊고 난 다음에 그때 더 하셔도 돼요. 지금 타목식품 드시고 있으면 살 빠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를 너무 괴롭히면서 살 빼야지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유지만 해도 90점은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잘하고 계시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가셔서 기회가 되시면 근육약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이 지방보다 근육이 무겁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식이조절 열심히 하시면 체지방이 근육으로 바꾸면서 무게는 그대로 있는데 체지방량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중만 재시지 마시고 한번 체지방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닭가슴 말고 닭안심이 어딥니까? 근데 아마 닭가슴이 가장 지방이 적은 부분이라서 닭가슴을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안심은 조금 더 지방이 많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칼로리가 높은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맛이 닭가슴이 정말 맛없다면 안심을 드시면서 조금 양을 줄여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제한 식사하면 절당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시간 제한 식사를 하시면 안 되죠. 당뇨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하셔야죠. 디톡스의 정석은 뭘까요? 원푸드를 채소로 하는 게 디톡스인가요? 40대 이후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요? 인슐린 분비 억제를 위해서 탄수화물의 단점이 나오는지, 다이어트 할 때 영양제는 필수인가, 마그네슘이라던가. 일단 내가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일 때는요, 무조건 종합영양제는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항상 제가 같이 드시라고 얘기하는 게 단백질을 음식으로 보충하던가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땐 단백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을 하던가 아니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 파우더로 보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랑 종합영양제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디톡스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보통 이제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디톡스를 하는 장기는 간이랑 콩팥, 변이에요. 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에 나쁠 거 뭐 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간에 나쁜 주로는 이제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쌓이는 체지방, 그 다음에 약, 이런 것들이 나쁘게 하니까 그런 거 안 하셔야 되고, 콩팥을 나쁘게 하는 거, 이것도 또 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간에서 분해해서 대변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소변으로 내보내니까 우리가 수분 섭취량이 많아서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음식과 그 다음에 진짜 물로 드시게 되면은 얘가 소변으로 나가면서 해독한 독들을 다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간이랑 콩팥을 잘 유지하는 거,
두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먹어서 소변으로 잘 나가게 하는 거. 세 번째는 대변으로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도 잘 먹어야 되지만 섬유소도 많이 먹어야지 변통이 원활해지면서 대변으로 간이 해독하거나 우리가 음식물에서 들어온 독소들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클렌즈라던가 디톡스 이런 주스들이 해독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 조금 마케팅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과 콩팥을 튼튼하게, 그 다음에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세 번째 섬유소가 들어있는 채소와 전곡류를 많이 드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싹산다는 호르몬의 일종의 우리 몸 안에서 배고픔과 배부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호르몬은 아니고요. 호르몬 비슷한 겁니다. 제로 음료는 많이 마셔도 다이어트에 지장을 주지 않나요? 무엇이든 많이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로 음료랑 같이 먹게 되는 음식들이라는 게 사실 건강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콜라를 먹고 싶을 때, 탄산음료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게 어떤 음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그게 먹고 싶어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름진 음식들, 피자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또는 영화관 갔을 때 팝콘 옆에 있을 때 먹고 싶고, 중국 음식에 가면 진짜 요즘에 콜라 같은 거 먹고 싶더라고요. 전국 음식점에 가면. 그러니까 제로 음료, 제로 탄산음료랑 어울리는 식품들이 이렇게 건강한 식품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영화관을 갔는데 거기에서 우유를 빨아먹긴 좀 약간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보기에도 그렇고 뭐 보관도 좀 어렵고, 이럴 경우에 콜라를 먹는 것보다 제로 콜라를 먹는 게 좋다 정도지, 제로 음료를 많이 마셔도 뭐 하루에 내가 1리터를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65세라고 하셨고 BMI 20이면 딱 좋으신 체경이세요. 50대부터 운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는 하지 않고 몇 끼니 배불러 먹습니다. 다만 좋지 않다는 음식은 먹지 않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비만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중을 불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재 65세에 BMI 20 정도면 그냥 딱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65세에 BMI가 18.5의 저체중이라면 저는 환자분한테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좀 체중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딱 좋으시기 때문에 현재 상태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마 근육량이 잘 유지가 돼서 어느 정도 먹어도 막 이렇게 살이 찌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근육량이 참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있으시면 근육이 막 젊은 사람처럼 막 2, 3kg 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유지만 하셔도, 감소되지 않고 유지만 하셔도 사실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한 네 가지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채식 포함해서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우리 옆에 있잖아요. 어떻게 지방을 높인다, 탄수화물을 높인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을 얘기를 듣고 했지만, 그런 다이어트들이 정말 효과적인가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결국 처음에는 약간 저탄고지 다이어트 같은 것도 효과적이지만 1년을 두고 보면, 몇 년을 두고 보면은 다 그냥 그게 그거더라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살이 빠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 간에 별 차이는 없더라라는 게 답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것에 대한 답은 내가 일반적인 식사에서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고 좋은 걸 조금 더 넣고 나쁜 걸 좀 덜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해야지, 너무 특별한 다이어트를 해서 모든 사람이 제 다이어트해 하고 알 정도의 다이어트는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제 경험으로 되게 성공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에서 하는 다이어트, 남이 모르게 하는 다이어트, 급하게 빠진 살은 급하게 찐다, 이런 되게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다이어트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러분 감사합니다.